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지금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주제 지금 근대에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독립협회와 대한제국과 관련된 얘기인데 둘 다 역사 연대가 되게 짧아요. 대한제국 같은 경우는 13년 정도밖에 운영이 안 돼서 연도가 되게 좁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시면 또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개화 정책이나 개혁 정책이 이전 시기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순서를 좀 인과관계를 따져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문제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빈출 마크 붙어 있네요. 무슨 단체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 단체의 주요 간부인 이상재, 정교라는 사람들이 있고 러시아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밝히라는 글이군. 여기에 뭐가 실렸나 봐요. 이거 뭔지 한번 볼게요. 듣기로는 저령도에 러시아가 석탄고를 건축하려고 땅을 청구한다고 하니 이거를 이 요청대로 빌려줄 건지 잠깐만 줄 건지 영영 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령도 조차 요구를 러시아가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동을 걸고 어떻게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해라. 이게 합당한 일이 맞느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이제 막아낸 단체가 있죠. 이거가 나오면 독립협회라고 아시면 돼요. 저령도는 지금의 부산 쪽에 있는 섬이에요. 부산 쪽에 있는 섬인데 이쪽에 러시아가 내려와서 조차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땅을 빌리는 건데 조차지를 요구를 해요. 여기다 뭐 창고를 짓던 뭐 아니면 여기에서 뭐 항구를 짓던 여러 가지 요구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여기에다가 이런 거를 하는 거가 러시아 쪽에 이득이 된다는 거겠죠. 그럼 우리한테도 이득이 되는지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는 없는지 이런 거를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 독립협회가 그 당시에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여론을 모아서 잘못된 일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마치 약간 지금 민주국가에서 시민이 지금 우리 같은 시민들이 나라에다가 뭔가 잘못된 거를 요구하는 그런 거 할 수가 있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단체는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자, 그러면 독립협회라는 거를 좀 아시고 요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 요거 맞는 거 설명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정우회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이 된 거는 이거는 신간회라는 단체가 있었죠. 신간회라는 단체가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전선하고 우리는 연합할 생각이 있어요 라고 하는 정우회 선언 이후에 일종의 좌우합작 비슷한 거죠. 이제 같이 가는 단체가 하나 결성이 되는 게 신간회입니다. 이거는 독립협회 설명이 아니고 만세보라는 걸 발행을 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려고 했던 거는 천도교죠. 이거는 천도교 얘기고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요거 하려고 했었죠. 실제로는 근대적인 국가로 가는 여러 가지 단계를 이 협회도 추구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걸 목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게 해산될 때는 공화제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오해를 받아서 또 이것 때문에 해산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거는 의회 설립이에요. 3번으로 우선 찾아주고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소년운동을 전개한 거는 천도교의 소년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 천도교 소년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죠. 방정환 선생이 있죠. 이 방정환 선생이 천도교 만든 손병희, 교주 손병희가 있죠. 그 손병희의 사위죠. 이걸로 연결이 좀 됩니다. 어린이는 좀 기억해 주시고 태극서관을 운영해서 계몽서적 등을 보급하였다. 이거는 신민회가 하는 겁니다. 신민회.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찾아주시고 이게 약간 이름이 비슷한 단체들이 있어서 이 단체별 특징을 좀 여러분들이 꼽아서 정리해가지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2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남궁억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서울 정동에서 태어났다. 동문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1896년 서재필 등과 함께 이거를 만들었다. 1896년이라고 지금 연도가 나오죠. 서재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활동한 시기는 이제 대한제국 시기고요. 이때 서재필이 미국에서 있다가 귀국을 해서 어떤 단체를 결성을 해요. 그리고 어떤 신문의 발간에도 참여를 하게 되죠. 서재필이 언급이 된다면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고
독립협회, 독립신문, 독립문 이런 거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회 설립운동, 공화제 수립을 하려는 것이 아닌데 요걸로 나중에 의심을 받아서 이상제 등과 함께 체포가 됐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의회를 꿈꾼 게 맞지만 완전히 공화정을 수립하려는 걸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사실 이거를 만드는데 어떤 푸시를 해준 거는 고종이기도 했는데 고종은 황제가 있는 이런 국가 체제를 버릴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독립협회를 더 이상 지지를 하지는 않게 되어 해산시켜버리게 되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주로 했었던 일이 또 나오죠. 러시아와 일본의 한국 침략을 고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권을 빼앗기려고 하는 상황을 제지를 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독립협회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대 운동을 전개.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나중에 당하죠. 고종의 강제 퇴위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반대 운동을 전개를 해요. 반대를 한다는 건 대한제국이 없어지는 거를 반대한다는 거죠. 이 단체를 특히 암기를 잘 못하는데 대한자강회라는 게 있어요. 대한자강회. 1907년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할 때 이거 반대한 유생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겠죠. 이 대한자강회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제국이 무너지는 걸 바라지 않아요. 황제가 있는 그 형태의 국가가 그대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한자강이라는 단어에 이거는 약간의 편법일 수도 있지만 너무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라도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어느 거를 지지하는 건지 너무 헷갈리시면 자강회의 자음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자강회. 이거를 제국이랑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대한제국, 대한자강. 차라리 이걸 머릿속에 좀 갖고 계시다가 그러면 대한제국이 없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 거니까 이 대한자강회에서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했구나. 이렇게라도 암기를 좀 해주시면 너무 많이 단체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거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요건 일단 독립협회는 아니었어요. 이번 일제가 조직한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되는 건 신민회죠. 신민회가 요걸로 와해가 되죠. 영은문이 있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을 세우는 게 이 독립협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죠. 독립협회가 이제 독립신문에 이 모금활동 기사를 통해서 요 문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3번이 정답이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단체는 신간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신간회고요.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을 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하는 겁니다. 임정이 하는 거예요. 정답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3번 문제 볼게요. 3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울시는 고가도로 건설을 위해 독립문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서재필 등이 중심이 되어 창립한 여기 지금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위치가 아니고 약간 옮겨진 위치예요. 이거 독립협회겠죠. 계속 같은 거 지금 이것만 모아가지고 푸는 거예요. 독립협회, 요런 독립문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이 단체는 독립협회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독립협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만세보를 발행해서 민중계몽에 앞장섰다. 이거 만세보는 천도교가 발행한 거죠. 천도교고요. 고종의 강제퇴위 운동의 반대 운동을 전개를 한 단체는 대한자강회였어요. 대한제국이 없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 여성 권리 선언문인 여권통문을 공표하였다. 이거는 뭐 특정 단체라기보다는 북촌에 있었던 여성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양반 여성분들이 모여서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라서 특정 단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하는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하는 거고요.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을 여러 번 저지를 하죠. 요게 독립협회가 하는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3번에는 5번으로 찾아주시고 4번 내려갈게요. 4번.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1월 4일 밤 조병식 등은 건의소청 및 도약소의 잡배들로 하여금 광화문 밖에 내국 조방 및 큰 길가에 익명서를 붙이도록 하였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 가라는 단체가 본관에서 대회를 열고 박정량을 대통령으로,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이상제를 내무 대신으로 임명해서 나라의 체제를 공화 정치로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폐하께 모함하고자 한 것이다. 이 폐하는 고종이겠죠. 고종. 여기에 불안을 느낀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은 독립협회에 더 이상 지지를 보내지 않게 되는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독립협회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활동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했던 단체는 보안회가 하는 거죠. 이거는 보안회가 하는 거고요.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에 반대하였다. 이거는 여기가 하는 게 맞네요. 우리 1번에서 잠깐 풀었었죠.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건 대한자강회가 하는 거였고 계몽서적 출판을 위해서 태극서관을 설립하는 거는 신민회가 하는 거였어요. 신민회.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는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하는 건 국제보상운동 기성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페이지 넘겨서 5번 한번 가볼게요. 킬러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막 어렵다기보다 그냥 생소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인물 자체가 자주 출제가 되는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인물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 같은 것도 있었어요. 한번 크게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큰 전시가 한번 있었었는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초대 주미공사인 이 인물은 미국 대통령에게 고종의 국서를 전달하는 등 외교 활동을 펼친 후 귀국해서 미속 습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생활의 풍속이나 모습들, 역사, 지리 이런 거 모은 거예요. 요 책을 집필을 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미국의 문물과 제도를 소개했으며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초대 주미공사라고 나오는데 이 특징으로 이 인물을 그냥 외워줘도 될 것 같아요. 처음 미국에게 우리가 파견한 공사라고 지금 보면 되겠는데 박정량이 있습니다. 박정량. 이 책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미국을 갔다 와서 이 책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올린 건데 우리가 보통 육일준의 서유견문이란 책을 주로 많이 알고 있지만 그거보다 이 책이 1년 정도 먼저 탈고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가장 미국의 어떤 모습을 알려준 책이라는 거죠. 박정량입니다. 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창립하는, 아직도 있죠, 흥사단? 요거는 안창호 선생입니다. 안창호 선생이고,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을 국내에 들여온 사람은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었던 김홍집이 가지고 오는 거죠. 김홍집. 인재 양성을 위해서 오산학교를 설립하는 건 이승훈이 하는 거고요.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웠죠. 국문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국문연구소는 대한제국의 그 관청 아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학부 아래로 들어가 있었던 거고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은 우리가 국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죠. 주시경 선생이라든지 뭐 지석영 선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여기서 활동을 했어요. 이 초대 주미공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독립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중추원 관제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 박정량이 나중에 여기 이 개화 정책의 이 정부에서 굉장히 큰 자리를 역임을 하게 돼요. 김홍집이 거의 영의정 김홍집이 대표 총재 자리에 있다가 이 사람을 도와서 계속해서 이 정부에 관여를 하는데 나중에 김홍집이 죽고 나서는 그 자리를 그대로 또 물려받아가지고 이런 거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런 중추원 관제 개편 같은 걸 추진을 하죠. 이 사람은 미국에서 보고 들은 거를 가지고 이걸 반영해서 우리나라를 발전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 독립협회의 제안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 여러 가지 절충안을 통해서 관제 개편을 추진을 합니다. 박정량의 일로 요거를 한번 정리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에 지금 5번으로 찾았고 6번 보겠습니다. 6번. 가나 사이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를 찾아야 되네요. 둘 다 고종실록이고요. 가를 보겠습니다. 천지의 고한은 제사를 지냈다. 하늘에 지금 제사를 지냈대요. 사실 여기서 힌트가 벌써 나오기는 해요. 왕태자가 배참하였다. 예를 마친 뒤 의정부 의정 심수택이 백관을 거두른 채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황제의 자리에 오르소서. 옥세를 받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고종은 왕으로 즉위를 했지만 나중에 최초의 황제가 되는 인물입니다. 이거는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를 하는 장면이네요. 대한제국이 생긴 거는 1897년이에요. 이제 대한제국 짠 하고 탄생을 하는 순간이고요. 나를 보겠습니다. 이제 본소에서 대한국 국제를 잘 상의하고 확정해서 보고하라는 조치를 받아들여서 뭐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도가 바뀌었어요. 국가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황제 국가가 됐기 때문에 이전의 법안을 가지고 아마 운영할 수가 없었을 거고 고종이 국가 체제를 바꾸려고 했던 이유가 있겠죠. 이제 뭔가 새로운 법안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정리를 해서 대한국 국제라는 거를 반포를 하는데 바로 하지는 못하고요. 약간 시간이 걸렸어요. 이거는 1899년에 하는 겁니다. 연도가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이거랑 연도 차이가 또 얼마 안 나잖아요. 대한국 국제에 국국 이게 나오죠. 이거를 99라고 기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연도가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 이 연도라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요 근대 시기는 몇 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제도가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오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면 연도를 몇 가지 외워놓으면 편한데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에 1897년에 대한제국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99년에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 아리랑을 관람하는 교사. 나운규가 만든 영화 아리랑은 1920년대가 되어야 나오는 겁니다. 1926년이죠. 더 뒤에 가야 돼요. 나의 뒤쪽이네요. 관민공동회에서 연설하는 백정. 관민공동회는 누가 어떤 단체가 추진하죠? 독립협회가 추진하는 거죠. 사실은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생겼던 게 바로 독립협회고요. 이 독립협회가 있고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독립문도 세우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이 대한제국의 탄생이랑 같이 비슷하게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독립협회가 되겠어요. 그러면 요 사이에 등장할 수 있는 거는 요게 되겠죠. 연도로 따지면 1898년쯤입니다. 처음에는 관민공동회가 아니고 만민공동회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확장되고 좀 영향력이 생기면서 이 관리들도 참여를 하는 관민공동회의 성격으로 바뀌죠. 2번으로 찾아주고 나머지 볼게요.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 사이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전입니다.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경부선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기자. 경부선 개통 자체가 1905년이라서 이거 뒤에 나와야 되네요. 사이에 못 들어가죠. 근우회가 주최한 강연회에 참석하는 노동자. 여성단체잖아요. 근우회. 이것도 1920년대가 되어야 나옵니다. 1927년에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거 뒤쪽에 나오죠. 그래서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7번 다시 올라가 볼게요. 7번. 다음 상소가 작성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후에요. 이거 뒤에 보겠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황금을 하세요. 러시아 공사관 거처를 옮기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관 거처를 옮기다. 이거는 아관파천입니다. 을미사변이 터지고 나서 아관파천을 하죠. 아관파천을 하고 사실은 남의 나라 공사관에 지금 더부살이를 하는 건데 마음이 편하진 않았겠죠. 근데 경복궁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왕비가 살해당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뭔가를 도모할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고 이 아관파천 하고 나서 다시 황궁을 경복궁으로 가지 않아요. 덕수궁으로 가죠. 덕수궁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나라 이름 바꾸고 황제로 등극을 하고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될 텐데 이 뒤에요. 자, 이거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영선사 파견하는 거는 이 아관파천 이전이에요. 초기에 개화 정책하는 거죠. 우리가 영선사 파견하는 거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그 뒤에 청나라에도 사람을 보내서 이 발전된 기술 같은 걸 들여오려고 하죠. 초기 개화 정책 나오는 거니까 대한제국 이전이죠. 성립 이전입니다.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이 군국기무처는 갑오개혁하려고 만든 겁니다. 갑오개혁. 갑오개혁을 하려고 한 건데 이 갑오개혁 뒤에 요거가 실패하고 나서 이제 이 아관파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요것도 해당 사항이 없죠. 그리고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었다. 대한국 국제. 이게 대한제국이 성립되고 나서 이거 대한국 국제 반포를 했겠죠. 아관파천 하고 나서 덕수궁으로 황궁하고 대한제국 만든 다음에 이런 거 반포를 합니다. 뒤에 나올 수 있는 시대 순서네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한참 앞으로 가야 되네요. 이거는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고 1866년에 일어나니까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이것도 한참 앞쪽으로 넘어가야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빈출 마크가 나오네요.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에 구본 신참에 입각해서 추진한 정책을 주제로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자, 그 강좌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한제국 만들어지고 나서예요. 자, 그걸로 골라볼게요. 통역관 양성을 위한 동문학을 설립했다. 이거는 초반에 우리가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 개화 정책. 이게 아니고 이거 전에 있었던 얘기죠. 개혁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 반포. 이 홍범 14조는 우리가 갑오개혁 때 2차 갑오개혁 때 요거를 반포를 하면서 출발을 또 하는 겁니다. 통리기무 암문을 설치하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거 대표적인 초기 개화 정책이죠. 1880년에 설치를 하고 그 뒤에 뭐 영선사도 파견하고 뭐 별기군도 만들고 하는 그런 초기 개화 정책이에요. 원수부의 창설과 황제의 군통수권 강화. 국가 원수라고 하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 요겁니다. 이 원수라는 글자 나오면 대한제국이랑 연관 있는 거고요. 23부로 지방제도의 개편과 지방관의 권한 축소. 이것도 갑오개혁 때 나오는 거죠. 정답 4번이에요. 자, 넘겨서 9번. 마지막 페이지 나왔는데 9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킬러 문제네요. 오답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일간지에 실린 사파로 파리 만국박람회장에 설치된 한국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을 재현한 한국관은 당시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황제로 즉위한 뒤에 개혁을 추진하던 고종은 황제로 즉위한 다음에 대한제국에서 추진했었던 이 개혁은 광무개혁이죠. 광무황제 광무개혁입니다. 자, 그러면 광무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양으로 나아가다. 그러면서 태양력 같은 거 채택하는 거는 을미사변이 터지던 그 해의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나오는 겁니다.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는 거는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통리기무 암문이라는 데가 있었죠. 거기에서 이거를 창설을 하는 거니까 한참 앞으로 가는 거고요. 관립의학교와 광제원을 설립하였다. 요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관립의학교를 만들고 광제원을 설립을 해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 요게 답이고요. 이게 광무개혁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광무개혁은 뭐냐면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근본적인 것도 건드려요. 인재를 양성해야 되잖아요.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전까지는 학교라고 한다면 성균관에다가 뭐 향교, 서원 이런 옛날 버전이 있는데 그런 유교 경전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말고 전문 실업학교라든지 의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그런 거를 설치를 하면서 근대적인 거를 받아들이려고 해요. 완전히 근대적인 걸 배척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뭐 구본 신참이라고 해서 이 개혁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새로운 것들은 들고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이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서 개화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광무개혁이 나오는 겁니다. 3번으로 답 찍어주시고 4번, 5번 보면 방문국을 설치해서 한성순보라는 신문을 발간하는 거 이거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예요. 초반에 나왔던 신문입니다. 이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나온 신문이 아니고 한일 관계 사료집을 편찬하고 독립공채를 발행하는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하는 겁니다. 이건 임시정부 거. 그래서 3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 있겠고요. 10번. 다음 관제가 반포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거 뒤예요, 뒤를 골라볼게요. 대황제 폐하는 대원수로서 군기를 총람하고 육해군을 통령하며 지금 원수부, 통령 이런 게 나옵니다. 국방, 용병 이런 거 나오는데 원수부 관제라고 하죠. 이제 대한제국이 성립하고 대한국 국제 같은 거 지금 반포한 뒤의 일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맞는 거 골라볼게요. 지계 아문이 설치되었다. 지계 아문. 이 지계 아문은 근대적인 땅 문서, 지계 발급하려고 만든 거예요. 요게 지금 맞는 얘기가 나오겠죠? 1번이에요. 대한제국 때 하는 거, 땅 문서 발급해 주는 거. 군국기무처가 창설되는 거는 이거는 갑오개혁하려고 한 거라서 이거보다 전입니다. 5군형이 2군형으로 통합되고 별기군을 창설하는 거,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죠. 통리기무 아문에서 하는 거.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이거는 교육조서 같은 거 반포한 다음에
요 한성사범학교를 설립을 해서 교원을 양성하는 거를 하죠. 근데 요거는 이 앞쪽에 가보 개혁대에 나오는 거고요. 건양이라는 연호가 제정되는 거는 요거는 을미개혁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어서 1번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가시기에 실시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 어진은 황룡포를 입고 있는 고종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본래 조선의 왕은 홍룡포를 입었는데 고종은 황룡포를 입고 황제 즉위식을 올린 후에 새로운 국호인 대한제국이죠. 이거 황제,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자, 이거 볼게요. 옳은 거 대한제국에서 실시한 정책으로 맞는 겁니다.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였다. 바로 이것도 1번에 답이 나와 버리네요. 간도관리사. 김윤식을 청해 영선사로 파견하는 것은 한참 앞선 일입니다. 이거는 초반에 있었던 개화정책 중에 하나죠.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것은 을미사변이 터졌던 을미개혁 그때 시기 일이고요. 행정기구를 6조에서 8아문으로 개편하였다. 요거는 갑오개혁 때 요거 하는 거죠.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이것도 갑오개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도관리사 임명하는 거 이게 대한제국 때 한 거니까 1번으로 답을 찾아주면 되겠고 마지막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밑줄군 이 관계가 발급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나, 대한제국의 인민으로 전답, 땅이죠, 땅. 땅을 가진 자는 이 관계, 관청에서 증명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반드시 소유하되 옛날 문서는 무효로 해서 본 아문에 수납할 것, 관청 이름이 나오네요. 하나, 대한제국 인민 외에는 전답 소유주가 될 권리가 없으니 외국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사로의 매매, 저당, 양도하는 자는 모두 최고형에 처하고 해당 전답은 원주인의 소유를 인정해서 일체 몰수할 것. 땅에 관련된 뭔가를 발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지게입니다. 지게, 땅문서. 지게 아문에서 발급했었던 땅문서입니다. 자, 요 시기 걸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요거 대한제국에서 하는 겁니다.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리는 거는 한참 앞으로 지금 돌아가야 되죠. 초기 개화 정책을 할 때 거기에 반대하면서 올리는 겁니다. 방문국에서 한성순보가 발행되는 거 똑같이 초반 시기고요. 조선 형평사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다. 이거는 백정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지가 않아서 나중에 일제강점기 시대로 넘어오는 1920년대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러시아가 용암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하였다. 러시아가 조차지를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죠. 러시아가 용암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하는 사건. 요게 대한제국이 있었던 시기에 벌어진 일이에요. 1903년쯤인데요. 이 사건을 겪고 나중에 이 러일 전쟁 같은 거 터지면서 지게 발급이 중단이 돼요. 전쟁 통해. 이거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대한제국 때 일입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 구실로 미군이 강화도 침략하는 거 신미양요니까 한참 앞으로 넘어가야 되죠? 아닙니다.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독립협회하고 대한제국 시기에 문제가 많이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빈출 키워드로 나오기 때문에 두 개에 해당하는 문제만 모아서 지금 12문제를 풀어봤고요. 대한제국에서 했었던 어떤 개화 정책의 개혁 정책이 그 앞선 시기하고 뭐가 다른지를 좀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